코로나19 확진자 300명 가까이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288명이 나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서 한 명은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에 사망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가 거의 7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게 N차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 건지 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거죠 지금. 지금 속보로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관련 내용들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광복절 집회 참가자 가족 간의 감염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신문에 지면 광고로 입장문을 내놨는데 오늘 전면 광고를 했다면서요? 네,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주로 광고를 하는 곳인데 이 신문 지면에 전면 광고 형태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한 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교회에 수년간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라고 신문 지면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배 소장님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자, 이 와중에 또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가 이거 포천에서 일어난 일이죠. 보건소 직원한테 침 뱉으면서 너도 걸려봐 이랬다면서요? 네, 이게 실화냐 정말 그렇게 되묻고 싶은 상황인데 이 부부가 포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리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도 다른 사람 37명하고 같이 관광버스로 올라온 사실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부에게 계속 검사를 받으라고 방역당국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보건소 직원들이 식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직원들이 2명이 간 네, 거라며요? 여직원 2명이 갔는데 이 두 부부 중에서 부인이 이 여직원 한 명을 끌어안고선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누명을 씌우느냐.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러면서 침을 뱉고 이 끌어안고 접촉을 손목을 했다는 잡고 거예요. 그랬다며. 그래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했다는 건데 이 부부는 일단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접촉했던 포천의 다른 교회 교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보건소 직원도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밖에 받을 없었겠네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앞서 그 배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력 일간지가 이런 내용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줬다는 것도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종교의 가치에 대해 다시 되묻게 되는 시점이에요. 어떤 종교든 종교의 역할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종교가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일부에 한정되지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막 달려들어서 뭐 안고 그랬다, 너도 걸려봐 그랬다는 장면 기사로 읽다 보니까 우리 부산행에 네. 그 좀비들이 막 달려들고 그랬던 거 네. 기차 안에서 네. 그 장면도 좀 떠오르고 그러던데 역시 저 선덕양 박연미 기자가 설명을 하니까 아주 깔끔해. 설득력도 있고. 막 그려져 이미지가. 네. 안 그래요? 차 소장님? 차원이 다른데요. 네. 우리 무겁당 대표로 추대를 여보세요. 무겁당 대표는 저예요. 네. 네. 자,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체대 입시 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3 수험생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한 체육대학 입시 전문학원 학생 가운데 고3 수험생입니다. 최소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학원은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학생 등 60여 명이 이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사랑제일교회 인근이기는 한데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되었는지 여부 또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는 뭐 않았습니다. 깜깜이네 그러면 이른바. 이 학생들이 19명으로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그거 경로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요. 아직까지 역학조사 중이고요. 이게 직접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월세나 전세로 아예 교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뭐 알 수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 교회 지키려고 네. 철거되지 않으려고 한 달 넘게 숙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했는지 아직 뭐 정확한 네. 거 역학조사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무관용 원칙 적용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 엄중 처리하기로 했죠.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배후까지 발본색원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1,509명이 적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중에 1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역 당국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 추가로 감염된 경우 그러니까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듣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면 치료비도 환수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 구상권 구상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구상권? 네. 별 몇 개예요? 별 9개 달죠. 별 9개. 네. 구상권이니까. 구상권이니까. 아 구니까. 네. 여기 저 무겁당의 밥사위원장도 지금 밥을 안 사고 있는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완화되면 안 밥을 됩니다. 꼭- 무관용 네. 원칙으로 밥을 안 사고 있는 밥사위원장한테 무관용 원칙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한테 내줬던 정당 지지율이 다시 역전돼서 1위가 됐어요.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전국 1,506명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 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이제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더 앞서는 결과가 발표되게 됐는데 이번 주의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38.9%, 미래통합당 37.1%로 나타났습니다. 예, 양쪽 다 지지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민주당 쪽이 조금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위기 국면으로 인식되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했고 광화문 집회의 영향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데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고 또 충청권 미래통합당은 최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 공들이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호남 끌어안기로 방향을 정한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5 집회 안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긋기를 지금 태극기 세력과 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긋기를 하는데 그러자면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사다. 코로나19가 확산할 즈음에 열린 집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예. 이런 류의 발언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구나 이걸 좀 짐작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까지 나온 메시지에서 미래통합당이 이 집회 자체는 부적절했으나 이들이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선을 확실히 긋지는 않고 태극기 세력을 완전히 섭섭하게 만들지는 않되 네.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모호성을 네. 갖고 있었죠. 그런 비유와 정리가 탁월한데요. 네, 오늘 이 발언이 나왔고 5.18 묘역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겠죠. 네, 선긋기 참 제가 옛날에 그 군대 갔더니 네. 그 고참이 갑자기 저 애들 모아놓고 야 여기 미대 나온 애 있냐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미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와서 여기 저 족구장 그 선정 그어라. 예? 아, 기가 막히게 그었겠네요. 지금 밖에서 난리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정돼 있던 MBC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이제 취소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낙연 지금. 당권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 MBC 토론회가 취소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우려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온라인을 중심적으로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끝났어요. 네, 윤리특위를 포함해서 5개 특위를 구성한다. 여기에 합의를 했고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9월 1일에 열겠다. 날짜를 합의를 했고요. 예. 앞으로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끼리 일정을 조율해 나간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